네, 스튜디오에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감사원장 그만두신 지 한 38일째 되는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원장님도 답을 하셨어요. 왜 임기가 있는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 그것도 대선에 출마를 했나? 오늘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의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걸 봤다. 이건 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이 감사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이 있었나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이 그럼 결정적으로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월성 감사를 할 때만 해도 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이었죠. 네. 작년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가 정치할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하지만 어쨌든 이 월성원전 조기 감사, 이 폐쇄와 관련된 감사를 하면서 뭔가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켰고 매표성 정책을 했고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 오늘 이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어떤 걸 보고 그런 걸 느끼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는 거는 금년이군요. 작년이네요. 4월 그 총선 이후에. 네. 예, 작년 4월. 작년 4월 예, 네. 총선 이후에 그 180석을 여당에서 차지한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하는 행태를 보니 네. 이거는 국민의 의사보다는 다수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나갔다가는 이 나라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뭐 작년 4월 그 당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쭉 계속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당, 다수당이 된 여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현 정권 비판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의 정책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월성 1호기 감사를 할 당시에 감사원법상 대통령은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기초해 보면은 우리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것처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대통령이 관심 있는 말씀 한마디에 네. 그 이후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그러한 점은 확인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은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 정권 오늘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예. 어쨌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고위 공무원직을 또 거치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부드러운 분이시죠. 네. 그리고 사람들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네. 대통령으로서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위치에 있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이제 가장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이 아니라 최재형이어야 하나? 거기서 이런 답을 하셨어요. 자, 나는 분열 상태를 야기한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정치적 부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분열의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지금 그 국론 분열이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았고 작년 국론이 분열된 게 이제 뭐 탄핵, 적폐 수사,
그 이후에는 또 현 정부의 무리한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모두 국론 분열의 한 원인이 됐었는데 네. 예, 저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결국은 모든 힘을 다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서 네.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요. 하지만 이제 지지율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제 경선 후보 자리는 한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 최재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에 누가 더 적임자고 네. 정권 교체한 이후에 이 나라를 좀 더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후보 네. 또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가고 국민들의 힘을 통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국민들께서 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생각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새 대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제 일각에선 친 윤석열계에 대한 개파 정치에 대한 우려도 좀 표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최재형 캠프에도 많은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시 뭐 개파 정치 아니냐, 줄 세우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모여지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러한 조직들이나 그러한 모임들이 어떤 세력으로 남느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네. 예,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저를 지지해 주시는 의원들 또 지지자들 고마운 분들이지만 제가 만일 당선된 이후에도 그것을 어떤 세력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저 선거라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분,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자, 아주 후보들끼리 치열한 네거티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뭐 다른 후보든, 자, 이제 네거티브 뭐 공격 이런 거는 검증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이겠죠. 네.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네. 비전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것들, 네. 그것들에 대한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되지만 주변인까지 너무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뜻도 밝히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드러난 것만 봐서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별로 자질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이든 뭐 재난지원금 지구와 관련해서 유독 이 지사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유독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특별히 공격을 하기보다는 네.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제가 뜻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뜻을 달리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소득이 이 지사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이제 골고루 같은 금액을 나눠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눠줘야 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그 한정된 재원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돼야지 네. 그 돈이 별 소용이 없는
여유 있는 분들한테까지 골고루 나눠주는 거는 그거는 복지 정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뭐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언젠가 산업이 고도화됐을 때 그때 기본소득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월 8만 원, 25만 원, 100만 원 이런 그 금액을 국민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강력한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이 대화의 조건으로 뭐 천안함이나 이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이 사과가 존재 조건으로 붙는 건 아닙니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남북 교류의 확대를 통한 통일의 길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의사만 있다면 조건을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어떤 주장에 우리가 끌려가거나 일방적으로 뭐 저희들이 북한의 주장대로 네. 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만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좀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며칠 전에 김여정이 네. 한마디 하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해달라. 이제 중단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지도자의 한 말, 그 한마디에 우리의 중요한 안보에 관한 사항을 양보하고 네.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하다. 네. 그리고 이 나라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평화의 내용도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평화는 아닙니다. 네.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 평화를 통해서 결국은 통일로 가자는 것인데 네. 통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주민이나 누려야 될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 네.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통일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탈원전 정책을, 현 정부의 이 정책은 폐기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탈원전 정책의 폐기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에너지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좀 현실적이지 않고 네. 이념이나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 없는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근거한 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최재형 하면 이제 미담 제조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입양 부모나 이제 친구 돕는 이런 이제 따뜻한 사연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기회에. 네. 아니면 뭐 자랑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잘 모르니까 소개하라 그러셨으니까. 혹시나 계시니까. 예, 저는 법관으로 한 30여 년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감사원장을 3년 6개월 정도 하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평생 법과 원칙을 지켜오면서 또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웃에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희 것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네.
뭐 제 주장을 꼭 관철시키기보다는 잘 소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보고 야,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이미지가 흔히 뭐 요즘 말하는 엄근진이라고 하는데요. 엄격, 근엄, 진지 이런 이미지가 많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가요? 저 뒤에 보면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최재형의 제자를 제이를 붙였습니다. 네. 제이형 이게 요즘 원장님이 뭐 미는 건가요? 네, 제이형. 제이 무슨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이에게 네 이선희 씨의 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좀 게 부드러운 이미지, 네. 친근감 있는 이미지, 네. 그걸 제가 차용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요즘 형이 유행인가 봅니다. 성렬, 저쪽은 또 성렬이 형이라고 그러고, 제이 형도 그러고. 네, 저기 또 이제 입양 가정이시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여당에서는 뭐 좀 입양 가정 이용한다 이런 공세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히려 아드님이 이제 방어를 또 해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유학을 이제 최근에 갔다면서요? 가면서 네. 이제 아버지는 이제 출마를 하는데, 혹시 뭐 해줬던 말은 없으신가요? 항상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힘내, 네. 할 수 있어, 아빠는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줬고요. 네. 마지막 떠나는 날, 저에게 편지를 남겨줬어요. 네. 편지를 남겨줬는데, 뭐, 그건 뭐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개한 건 아닌데, 그동안 자기가 자라온 얘기를 쭉 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빠가 자기를 잘, 키워줬고, 사랑으로 품어줬고, 네. 또 아빠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썼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 정말 앞이 깜깜한 아이들이 많다.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아빠 대한민국을 빛내주세요. 네. 그렇게 쓰고 갔어요. 이게 큰 힘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화제가 됐죠. 대한민국을 밝혀라. 네. 근데 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원래는 정치를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습니까? 자식이 정치하는 거를 바라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들어와 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살아온 과정을 제일 잘 아시는 아버님께서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셨고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나 저는 아버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배웠고 나라를 걱정하는 아버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10년만 내가 젊었어도 내가 나갔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싸우면 이겨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다시 여쭤봤죠.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걱정 없다. 네. 그러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소신껏 해라. 이게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육성이셨고 네. 이제 운명하시던 그날 저희가 아버님 뵀더니 이제 A4 용지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네. 쓴 내용이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쓰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마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래 네가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 한번 내가 소망했던 대로 이 나라 한번 바로잡아 봐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유피를 남기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이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죠. 네.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국민들이 마음껏 일하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공부하고
또 자기의 모든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나라, 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